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계속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가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박스권을 그리면서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뭐 무빙이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좀 알트들이 좀 더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이게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끝내고 위로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찍으면서 도미넌스가 오르면 그때는 뭐 알트가 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이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비트가 올라도 알트가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알트장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말고 또 아더 도미넌스라고 해가지고 토탈 시총 12까지를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 11위부터 진행되는 모든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전체 크립토 시총에서 차지한 점유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쭉 보면 이러한 채널이 하나 만들어져요. 평행 채널 같은 게.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 채널 아래에 오면 이렇게 반등을 했던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들이 언젠지 좀 보면은 얘는 2009년 8월이고요. 여긴 보면은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월부터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얘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2월부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좀 이걸 좀 보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요 200 이동평균선, 20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지더라도 꼬리 정도로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면은 다음 주에 이런 꼬리를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시총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차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2022년에 이렇게 하나 나오고 2023년 6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2024년 8월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어쨌든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수렴의 형태로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수렴하고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수렴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2020년 10월, 12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총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요. 발동이 걸리면.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또 조정 주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만들고 하는 쉬어가는 구간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올랐지만 생각보다 쉬어가지 않고, 얘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때를 비슷하게 떠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올라갔다가 쉬어가고 올라가는데 쉬어가고 올라가는데 쉬어가고 올라가다가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들이 여기서 하나 만들고 고점들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 구간과 우리가 가깝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이 과정이 끝나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긴다. 근데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가 뭐 명절에는 그냥 뭐 별다른 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2월 초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반응이 오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도 지금 보면 뭐 아슬아슬하게 여기 걸쳐 있는데, 일단 요 200일 200 이동평균선 여기 있죠? 여기 밑으로 확정 마감을 하는 게 이번 주에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재밌어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이게 주요 통화량을 다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위안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로화도 있고 달러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원래 9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돈이.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돈이 다시 늘어났다는 건 이제 양적 긴축이 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타이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도 다시 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점까지 금방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캔들이 모양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보시면 이러한 차트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서 원래 상승세기는 하락으로 이탈하는 건데 상승으로 이탈했다가 밑으로 내려졌을 때 휩소를 주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리테스트를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점을 이은 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이은 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리테스트를 끝내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되게 재밌는 구간이다. 왜냐면 얘도 보면 여기서도 이러한 상승세기 형태가 되고 이게 상방으로 뚫린 다음에 그때부터 통화량이 엄청나게 찍혔는데, 지금도 이게 만약에 리테스트가 끝났다라고 하면 통화량이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찍힐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유동성 파티를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유동성 중에서 특히 좀 테더의 약진이 좀 필요한데, 다행히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서 보면 140.56 여기서 고점을 찍었는데 시총이 다시 지금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지금 거의 지금 138 정도 지금 찍은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세로 고침을 해보면 138 정도 찍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얘가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테더는 얘가 지금 요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USC가 엄청나게 요즘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전체 유통량도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화량보다 올타임 하이를 찍은 지 지금이 돌파를 하고 계속 쭉쭉 늘어난 지 한참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트를 봤을 때는 이더조차도 아직 21년에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비트나 솔라나 이런 애들 말고는 뭐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통화량은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알트들이 고점을 못 넘긴다는 건 지금 비트에 일단 대부분이 좀 몰려있다는 소리가 되고, 결국 그게 나중에 알트로 분산이 될 때는 엄청나게 알트들이 지금 억눌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여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백악관의 긴급조치 행정명령이죠. 코인에 대한 행정명령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고로치님 해놓으신 게 있는데,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개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 이거 보면 결국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AI와 이 블록체인을 엄청나게 키울 생각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주도로 키울 거다. 그죠? 그리고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키울 거다. 그것이 트럼프의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따라가려면 멀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제 슬슬슬 따라가는 거죠. 점점. 그럼 우리도 거기에 또 따라갈 거예요. 항상 늦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투자할 때도 좀 늦는 이유가, 결국은 처음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다가 나중에 되면 갑자기 급하게 뽀모가 와서 호다다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고점을 받아주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 출구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냐면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보세요. 돈은 찍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을 냈고요. 근데 당장 전략비축 자산으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이 좋은 쪽으로 날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소문을 사고 이슈에 팔아야지, 항상 이슈에 사고 물려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동성 출구 역할 해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외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주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체에서 특히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보통 고점이 이렇게 이때쯤 찍는다 그래요. 사이클 고점이. 근데 지금 보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얘가 지금 자리가 18만 달러로 돼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캔들이 오르면은, 가격이 오르면 이 선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더 올라요. 그럼 이제 18만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18만 1000달러를 훌쩍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가면 진짜 우리는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도미넌스가 언제까지 오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언젠간 떨어지고 알트장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다들 지치는 건데, 그죠? 이게 지치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지칠 때 아니다, 천천히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 지난 12시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신시아 루미 상원 의원이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의장에 선출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이 AI와 크립토의 세계 수도가 될 거라고 언급을 하고, 트럼프가 디지털 금융기술이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량을 개발하라고 하고, 크립토 실무그룹을 양성하고, 디지털 자산 기술 및 코인을 촉진하고 BDC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미국 SEC의 디지털 자산 회계 지침 AB 122를 철회하겠다. 이게 12시간 동안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당장 비트코인 가격 혹은 내 알트가 도미넌스가 빨려가지고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크립토랑 AI를 미국은 박아놨어요. 거의 뭐 고정 댓글로 박아놓은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너무 동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인데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영원히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끝나고 얘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을 쏘면서 이더를 중심으로 알트장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올해는 방향을 바꿀 거라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역시 이렇게 올라갈 만한 여지들이 많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거예요. 이 이더 비트코인 사토시에 대한 롱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트파이넥스에서. 이건 보통 고래들이 비트파이넥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청산이 될 때쯤부터 알트장이 시작이 됐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건 아직까지는 알트장이 오진 않지만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청산이 되는 시기가 오고 그때부터는 오니까 조금씩 모아갈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 ETF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고 점점 알트들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뭐 솔라나, 그다음 보면 리플, 그다음 뭐 라이트코인 이런 애들까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점점 물론 이런 메이저 애들부터 먼저 가는 경향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솔라나가 좀 잘 버티고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맞는데 이거 다음에는 메이저에서 미들급 알트, 그다음 뭐 스몰캡 알트 이렇게 다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이저 알트 먼저, 그 다음에 점점 시총 낮은 애들 순서로 가다가 마지막 장인 그리고 김치코인까지 펌핑하고 장이 끝나는 건데 우리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코인을 먼저 모아가야 될 시점인가, 혹은 어떤 걸 매수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전체적인 플로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 지금 이 시점에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칙 얘기해드리면서 현금 비중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일부 보유해야 한다는 게 도미넌스가 당장 쉽게 막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떨어질 법 하다가도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비트코인은 어쨌든 조금씩은 들고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따라갑니다. 브라질 국영 석유 기업은 비트코인 채굴, 투쿠나드 R&D 프로젝트 예정. 미국이 하니까 세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세계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갈 거다.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저평가라는 거예요. 지금 과정은. 그죠? 그리고 찰스 수왑에서 암호화폐 현물 서비스 제공 허용을 기대하고 있다. 그죠? 이번 지침 절차에 따라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는 규제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그리고 블랙록 IBIT 보유 비트코인 평가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57만 개를 넘었어요. 미친놈입니다. 미쳤어요. 그러나 당장 이 움직임들이 여러분들 별거 없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폭발적으로 오를 때는 얘네들이 물량을 다 가져가가지고 호가가 얇아진 상태라 시장가로 긁을 때마다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거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탈리아 중앙은행 부총재가 유럽은행이 미국의 대응을 위해서 디지털 유로를 채택해야 된다. 점점 이런 얘기를 나와요. 그죠? 근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딱 봐도 대응관계 보이죠? 대립각 보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코인을 밀어주면서 금지시켰고 이탈리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디지털 유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거는 CBDC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패권 전쟁하면서. 이게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트럼프랑 다른 계열인 거죠. 이것도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걸 얘기했었는데 영상까지 제가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계파가 좀 다르다 지금 보니까. CBDC를 밀어주는 쪽과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밀어주는 쪽이 존재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결론은 디지털 화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단이 CBDC를 할 거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게 다른 거다. 근데 우리한테는 스테이블 코인이 좋겠죠, CBDC보다는. 근데 어쨌든 그걸 밀어주는 쪽이 지금 세계 제1의 권력을 가진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CBDC보다는 트럼프 쪽이 미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민간과 국가,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가는 민간 협동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줘야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유망하다 생각해서 이걸 더 찍히겠죠. 이게 더 찍혀야 우리가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좋아하는 알트도 오르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한 지 고작 진짜 3일 남짓한 시점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도 가격이 지금 이 모양인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횡보하고 있는 게. 나중에 여기서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매집할 시간 다 준 다음에 큰 손들 매집 끝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릴 때 개미들 절대 못하게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천천히 템포는 늦추되 매집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저도 연휴에는 좀 쉬면서 하긴 할 건데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가니까 영상을 계속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